내가 솔직히 임장을 가는 건 공부만 하려고 임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를 잘하려고 임장을 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실전 투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내가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쌤, 전국 임장 100번 하면 보는 눈이 좀 생길까요? 여러 지역을 한 번씩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지역이 눈에 익을 때까지 여러 번 가다가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내가 솔직히 임장을 가는 건 공부만 하려고 임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를 잘하려고 임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장 프로그램 자체는 임장하는 방법, 투자를 잘하는 방법, 빠르게 습득하고 내가 부동산 보는 눈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다각화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확 효율성 있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러 지역을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임장을 간다라고 한다면 임장을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3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관심 지역,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투자 지역 이 완벽히 이해가 되고 깃발을 꽂을 때까지 그 지역을 임장을 가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단순히 공부용이다 그러면 여러 지역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역을 돌아다니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고 깃발 꽂지 못하고 투자를 전혀 못하고 그냥 지역만 두루두루 알게 돼요. 근데 내가 실제로 투자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지역을 내가 깃발을 꽂을 때까지 그 지역을 정확히 알 때까지 그 지역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나쁜 그 고질적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한 단지에 정말 20번, 30번도 간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그 지역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그 지역이 수십 번을 가든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관심 지역에 정말 여러 번 임장을 가서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깃발을 꽂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모니터링 꾸준히 하면서 그 지역을 계속 알게 돼서 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한번 깃발을 꽂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다음 투자 지역은 그 지역 말고 다른 투자 지역을 고르셔서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역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알 수 있게 돼요. 한 지역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똑같은 물건에 비슷한 물건에 투자를 하기 너무 쉬워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좋은 물건을 잘 줘요. 그래서 알고 있던 지역에 두 번째 투자하기는 또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면 분산 투자가 안 돼서 리스크가 커지는 위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부동산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고 좁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꼭 깃발을 하나 꽂은 지역이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새로이 똑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이해할 때까지 임장을 다니시고 조사를 하고 또 깃발을 꽂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깃발을 꽂는 형식으로 지역을 넓혀 가시면 어느 순간 지역을 보는 눈이 생기고 전국이 바로 내 눈앞에 있소이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놈만 패는 게 중요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투자 지역을 선정해서 깃발을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또 깃발을 꽂으려고 새로운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또 새로워요. 또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되게 막막해요. 처음 갔을 때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5번이고 10번이고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지역을 파악하는데 보는 눈이 생겨서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새로운 지역을 넓히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너무 새롭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다. 난 천재가 아니구나. 난 평범하구나.
난 다른 사람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요새는 강의가 워낙 잘 돼 있고 또 정보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막 빠르고 앞서 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못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투자를 잘하는 거랑 연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저보다 머리 좋고 투자도 잘하고 감도 좋고 이러신 분들이 저 투자하는 내내 주변에 수두룩 빽빽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 지금의 저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하면 그분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거나 그걸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구력이 떨어지시거나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세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게 습관이 배서 꾸준히 하게 되고 오랫동안 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일 뿐 솔직히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본인이 얼마나 밀도 있게 노력을 했냐의 차이로 오는 차이가 있는 거지 막 확연하게 뭔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길치가 심해요. 진짜 집중하고 이제 임장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맛집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뭐 하면 그렇게 길을 헤매요. 아직도. 그래서 길치이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길치여서 그 동네를 똑같은 데를 뺑뺑뺑뺑 5번만 10번 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돌면 본인 지역처럼 너무 친숙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지역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근데 기억이 오래 가고 인상 깊었던 게 훨씬 투자에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지금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간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 빠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부동산 투자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말씀 주세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둔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마음고생,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천재고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 못 하시거든요. 왜 이게 안 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장금이 버전. 여기에 재료가 뭐 들어갔는지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맛이 느껴져서 그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인 거죠. 그냥 알게 됐는데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둔치라서 그래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면 좋아지겠죠? 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릴렉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요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자기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지 빠르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뭐 빠르게 뭐 시루를 잘 타가지고 뭐 5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20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운에 따라서 번 거지 본인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력화 되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내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서 가는 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이고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매도 내놓은 게 안 팔려서 전세 맞춰서 매도할까 고민 중이시라고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보면 결국 그게 전세나 월세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매매가는 안 올라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지역이 나타나면 수도권의 갭이 좁혀지면서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그래도 이전에 보다는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더 호가를 붙인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지금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가는 안 올라가고 한다면 갭이 또 있어서 내년,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가을 이사철에 조금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으면 내년 봄 이사철, 그리고 학군 지역이라고 하면 올 겨울장, 그리고 내년 23년도에는 그래도 지금 생각하는 기회가 속속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3년까지 좀 길게 보면서 모니터링 해보면 또 투자자로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고, 지역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리미리 지역을 좀 선별해 놓으면 좋겠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